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전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였던 반면 코스닥은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확실히 뉴스가 있었던 곳에 매기가 쏠리는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저PBR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연이틀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또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6개월 만에 910선을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반도체와 저PBR 쪽은 좀 쉬어갔는데 과연 오늘은 반도체 저PBR이 함께 힘을 내면서 또 지금 전날 강했었던 성장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함께 올랐었던 미용기기 쪽이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함께 힘을 내주면서 시속 게임이 좀 펼쳐질지 지켜볼 여부가 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어제 양시장은 온도차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강했죠. 뉴스가 나온 업종들의 매기가 쏠리며 투자자분들의 체감지수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장 한마디, 왕좌에 오른 바이오와 2차 전지입니다. 이 삼천당제약을 중심으로 HLB와 알테오젠 등 바이오가 또 리튬 가격 반등 소식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하며 기존 밸류업 관련주와 반도체에서 다시 성장주로 주도주 손바뀜이 일어났던 전거래일. 특히 외국인이 바이오와 2차 전지를 적극 매수해줬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순환매 장세의 가능성도 높아진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자, 전거래일 시장 어떻게 좀 마감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서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연고점을 찍었지만 뒷심이 부족했는데요. 장 초반 기록한 최고점은 2022년 4월 이후 제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와 저PBR주가 빠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0.4%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판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한편 코스닥은 6개월 만에 910선을 회복했는데요. 최근 증시를 상승을 견인했던 저PBR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 제약바이오, 엔터 등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1%대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눈에 띄었던 섹터도 살펴볼까요? 미용기기와 사료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우선 미용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올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실퍼맥스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브라질에 이어 중국에서 주력 제품의 판매 허가를 획득하며 상반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리포트도 발행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비올은 10% 올랐고요. 원택은 18%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곡물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나섰죠. 사실상 수입 금지 소식에 국내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일사료는 26% 오름세를 나타냈고 또 미래생명자원은 13%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특히 삼천당제약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서유럽 9개 국가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상한가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오랜만에 6%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부각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또 2차 전지의 강세를 빼놓을 수 없었던 하루였죠. 사실 어제같이 2차 전지와 바이오가 함께 힘을 내주는 시장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또 하이브에서 신인 걸그룹이 데뷔하며 엔터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그야말로 성장주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제 우리 4월 또 실적 시즌 도래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줄줄이 실적 리즈 갱신이 예상된다. K 미용기기 섹터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용기기 관련주 급등 그 중심에 있었던 비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기계가 바로 비올의 주력 제품 실펌X입니다. 고주파와 마이크로니들링을 결합한 침습 기술이 있는 기계, 즉 원하는 피부층을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그 부분에 고주파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실펌X 시술 전후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 사진만 보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기미 홍조는 물론 탄력과 미백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회복 시간이 또 짧다는 거죠. 그러니 수요는 해외에서도 급증하며 세계 2위 의료 미용기기 시장 중국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브라질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에서도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세상은 어떤 트렌드를 추구하기에 미용기기의 실적은 이렇게 연일 리즈를 갱신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도 패션 뷰티 트렌드는 올드머니룩입니다. 명품이지만 그 로고가 과하게 표시된 명품이 아닌 꾸몄지만 꾸미지 않은 듯 아주 은은하게 꾸민 것이 핵심인 올드머니룩. 바로 이 트렌드가 미용기기 시장 파이 급증에도 힘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올드머니룩은 옷도 옷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피부와 머릿결입니다. 좋은 유전자는 물론 돈과 시간적 여유에 따른 관리까지 뒷받침되어줘야 하는 피부와 머리숱. 사실 옷과 가방은 돈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는요,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관리를 받고 또 식습관까지 개선을 해야 그 본연의 아주 예쁜 피부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급증하는 미용기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25년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요, 약 5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MZ세대들도 쉽게 보톡스나 리프팅 같은 시술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뿜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보유한 업체 이 지니어스가요, 지난 1월 SC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3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분 20%를 주고 300억 유치에 성공을 한 거니 기업 가치를 따지면은 2천억 원 정도로 인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고로 커지면 더 커졌지 절대 줄어들 생각이 없는 미용기기 시장 관련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클래시스입니다. 배우 이나영 씨가 모델이죠. 주력 제품으로는 탄력을 아주 쫙 올릴 수 있는 V라인 만들어줄 수 있는 슈링크와 얼굴 라인보다는 잔주름이나 모공 쪽 개선해주는 볼륨어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같이 사용해서 시너지 효과 좋았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 클래시스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2,250억 원으로 전년비 25%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택입니다. 작년 한 해는 원택의 한 해였죠. 주가가 1년 내내 올랐습니다. 배우 김소연 씨가 모델로 있는 리프팅기기 올리지오가 주력 제품인데요. 광대 쪽, 요 나비존 부분에 불독살, 처짐 있는 부분들이 이 올리지오를 좀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요, 전년비 33% 증가한 수준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볼까요? 주력 제품 포텐자는요, 모공 넓으신 분들에게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술 통증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데 셀럽, 이 킴 카사디안이 또 즐겨받는 관리로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하면서 더 유명해진 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 배우 수혜 씨가 모델로 있는 피부 스킨 부스터 인지도 1티어급 리쥬란이 주력 제품입니다. 사실 보톡스, 필러, 피부 리프팅 시장은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레드오션인데 이 리쥬란은요, 오직 파마 리서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거죠. 올해 매출액은요, 무려 3천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제 쭉 공부를 해보니 데일리로 생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사실 피부 시술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4월, 5월 쉬는 날 한번 좀 필요한 관리 받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근깨가 고민인 저에게 어떤 시술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실적과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노이드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9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3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작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지속 감소했다고 전했고요. 또 현대제철은 오는 2028년 충남 당진 제철소 내에 LNG 발전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간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볼까요?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인 memcon 2024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HBM과 CXL 신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관련주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에코프로비엠의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오늘은 삼성화재의 배당락일 일인데요.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을 드러낸 뒤 이 증권 보험주가 부진한 상태에서 배당락일을 맞는 만큼 주가 하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삼성전자의 CXL 신기술 발표입니다. 일정에서 살펴보셨다시피 현재 시간 26일 미국에선 세계적 반도체 학회 멤콘이 개최되는데요. 이번 학회에서 삼성이 HBM과 CXL 주제로 발표를 예고한 만큼 어젠 좀 많이 빠진 오킨스전자, 네오셈 같은 종목들의 반등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엔젤 로보틱스의 코스닥 신규 상장입니다. 어제 로봇주들 또 일제히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도 상장 일정과 맞물려 위아래 좀 변동성은 어느 정도 로봇주들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화오션의 LNG 운반선 8척 수주 소식입니다. 계약 금액은 총 2조 4,400억 원에 달하는 상황. 시간의 거래에서도 3% 넘게 오른 한화오션의 주가와 여타 다른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